이건 어차피 둘 중에 뭘 판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죠? 네. 어떤 거를 그냥 이대동에는 제가 거주를 않고 그냥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어떤 걸 팔던 간에 세금을 무조건 내셔야 되는데 네. 자, 시세 차익이 적은 거를 먼저 파시긴 하셔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대방거 같은 경우에 시세 차익이 한 2억 정도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 그 임해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 벌써 한 6억, 7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네요.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도 세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 네, 대방동 거는 2010년도에 매수했습니다. 대방은 2010년도에 네. 그죠? 네. 그리고 사만 그리고 아파트는 삼성 아파트는요? 거기는 2013년도에 2013년도. 그럼 지금 거주는 네.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 대방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방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때 혹시 매입가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대방동이 옛날에 한 50년 전에 50년 전에? 오래된 건데요. 예. 그 벽이 이렇게 옆벽이 우리 벽이고 공간이 없습니다. 아, 공간이 없다고요? 예, 예. 옆에 벽이 우리 벽이고 아파트만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얼마에 사셨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때 한 4억 정도 줬거든요. 4억? 2010년도. 네. 4억. 그럼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 지금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요. 네. 아마 그냥 붙어 있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많이 나갈 것 같진 알아보진 않은데 네, 한 제가 15, 봤었을 때는 16. 기본적으로 한 6, 7억 이상은 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네. 그죠? 네. 뭐 한 6억? 6억에서 7억 정도.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저기 삼성 아파트는요? 삼성 아파트는 2013년도에 5억 150에 샀습니다. 5억. 현재는 이거 한 150. 11억, 12억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자, 네. 이건 어차피 둘 중에 뭘 판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죠? 네. 어떤 거를 그냥 이대동에는 제가 거주를 않고 그냥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어떤 걸 팔던 간에 세금을 무조건 내셔야 되는데 네. 자, 시세 차익이 적은 거를 먼저 파시긴 하셔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대방거 같은 경우에 시세 차익이 한 2억 정도 돼 있잖아요. 네. 시세 차익이 2억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 그 임해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 벌써 한 6억, 7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네요.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을 해도 세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세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시세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파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지금 좀 끌고 가는데 뭐 세금이라도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워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대방 거를 그냥 계산적으로만 빠졌을 때 대방 거를 파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대방 같은 경우가 팔기는 조금은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는데 뭐 조그맣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거 대지가 아마 몇 평 정도 되나요, 이게요? 14평입니다. 14평. 그래요.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왜냐면 자, 임해동 같은 경우에 삼성 그 우리 분당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 저는 계속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분당이라는 데는요. 분당이라는 데는 앞으로 5년 후 10년 안에 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하고요.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 일반 아파트하고요. 근데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이게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고 리모델링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분당 같은 경우에는요.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임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우리 판교역이라든지 임해역 중간에 보게 되면 여기 GTX 라인 들어가잖아요. 네. 현재 우리 삼성 아파트에서 뭐 강남까지 가는데 한 2, 30분 정도 걸리는데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GTX 타고 가면은 10분 안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해동 자체 같은 경우에는 매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삼성 아파트는요.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당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뭐 리모델링만 가능한 아파트, 리모델링 안 되는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었을 때 저는 보유하고 미래 가치는 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저는 우리 임해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그 대방동에 있는 상가주택 있죠, 그죠? 네. 제가 봤을 때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현재는 뭐 그렇게 막 썩 좋다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 사거리 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신림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신림선. 네. 신림선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신림선 들어가는 역사에서 우리 사모님 그 시청자분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우리 상가주택이요.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거리상으로 제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일단은 뭐 한 300m 안에는 들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다고 하면 차후에 보통 이런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서 지구 단위 계획이 형성이 돼가지고 주변 일대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개발이 확정만 된다고 하면 특히 갖고 계신 부지 같은 경우에 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계셨던 기간에 비해서 시세 차익은 많이 안 났지만 또 그걸 매도를 하신다고 했었을 때는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팔게 되면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부동산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 여유가 좀 되셔서 두 개의 부동산을 끌고 가실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두 개 다 보유하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기 대표님 바로 그 대방동 386에 29 옆에 그 네. 강남 중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네네네네네네. 그래도 어떻게 뭐 뭐 상관없어요. 되겠습니까? 학교하거든요. 네네. 저는 네. 이거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이 뒤에 장사 노후도가 좀 심하죠. 그죠? 네. 노후도가 심한데 이 노후도가 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바로 보면 신기해 우리 뉴타운 아파트 들어간 것처럼 그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부지 같은 경우에는 3종 주거지에 사실은 상업용지가 좀 많이 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주택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해가지고 포함돼서 들어가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역세권 개발 들어가면서 주변 때 종상향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 가치는 상당히 높아요. 네. 이걸로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